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타이어. 레이싱을 위해서 어떤 타이어를 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좀 대세가 튜블리스 이야기를 많이 나오곤 하는데 아직까지 주력으로 쓰고 있는 클린처 쪽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클린처 쪽의 리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튜블리스나 튜블러 쪽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네요. 첫 번째로 이제 그란폰도 사이클링에서 베스트 로드바이크 타이어 머니 캔 바이, 네, 6가지 모델을 비교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아이템은 바로 타이어입니다. 네. 최상급 타이어도 이제 가격은 비슷비슷해도 성능이 천차만별이고 타이어마다 좀 개성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이어를 쓰는 게 좋을까? 일단 그란폰도 사이클링에서는 일반적인 클린처 혹은 오픈 튜블러라고 하는 우리 클린처 림에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타이어를 가지고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뷰의 기준 자체는 타이어를 리뷰를 한다는 거는 자전거를 리뷰하는 거랑 비슷한데, 산을 탈 거면서 로드바이크를 리뷰하는 게 맞지 않듯이 랜도너 타입처럼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타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란폰도 같은 높은 산으로 오르면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서킷을 크리테리움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조건을 다 부합시켜서 완벽한 타이어를 찾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란폰도 사이클링에서는 이제 몇 가지 주요 팩터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편안하냐, 그리고 그립이 좋냐, 펑처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펑크 방지 기능이죠. 그리고 장착이 쉬운가, 가격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새 대세가 25mm 타이어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25mm 타이어를 셀렉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셜라이즈드 S웍스 터보 코트는 26mm로 나와요. 24, 26, 2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하자. 26mm로 간다 해서 26mm 타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오픈 튜블러가 그냥 클린처를 다르게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클린처라는 거는 이제 옆에까지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구조, 그러니까 러버층을 전체적으로 성형해서 나오는 게 클린처고, 오픈 튜블러는 이 안에 카카스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 이 타이어 러버를 접착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형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클린처. 그리고 이제 카카스 바깥쪽, 그러니까 타이어 케이스 바깥쪽을 러버를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오픈 튜블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튜블러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이어가 나긋나긋하고 좀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게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 단점은 이제 측면에 사이드월이 좀 펑크에 취약하죠. 쉽게 뜯겨 나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압력 같은 경우에는 마이마비 이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기압이 추천돼서 나오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은 좀 앱 같은 거를 따라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 어플은 마비 휠 타이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휠과 타이어를 조합했을 때 체중, 조건, 목표, 그리고 휠과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권장하는 권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는 여러가지 타이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좀 많이 유명한 타이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 컨티넨탈 그랑프리 5000 25C 사이즈고, 피렐리 P0, 슈바이베 프로1,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코튼 벨로플렉스 마스터, 빅토리아 코르사 G 플러스, 이렇게 총 6종류의 타이어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티넨탈, 피렐리, 슈바베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린처고요. 스페셜라이즈드, 코튼, 벨로플렉스, 비토리아는 오픈 튜블러입니다. 자, 이게 오픈 튜블러입니다. 이게 오픈 튜블러고, 오픈 튜블러는 이런 식으로 옆에 타이어가 붙어 있어요. 타이어가 붙어 있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접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이어를 타다 보면 비토리아라든지 이런 터보 코튼이라든지 이런 타이어에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타이어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타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 불량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데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럴 때 타이어 접착제가 있어요. 엑시아 OX 467. 엑시아 OX 467 이게 고무 접착용 순간 접착제인데 이걸 이용해서 붙여줘서 보수하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5000 타이어인데 얘는 그냥 일체형으로 성형돼가지고 통짜로 나오죠. 네, 이게 클린처입니다. 나와 있고, 실제 장착을 했을 때 너비들이 아무래도 똑같은 18.2mm 인터널 림에 넣더라도 약간씩 사이즈가 달라져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18mm가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저기 로발 같은 경우에 21mm죠. 21mm짜리 타이어에, 그러니까 이너 림 너비가 3mm가 늘어나면 타이어는 1mm가 더 늘어납니다. 클린처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000GP를 이거 끼우면은 26.6이 됩니다. 26.6mm 정도가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딱 규격대로 나오는 애는 이제 벨로플렉스 마스터 수준이고, 무게의 경우에 컨티넨탈 그랑프리 5000 같은 경우에 이제 216g으로 측정이 되는데 보통 한 220g 정도 나옵니다. 220g 정도 나오고, 그리고 피렐리 P0 같은 경우가 제일 가벼워 208g, 슈바베 프로 1 241g, 엄청 무겁죠? 빅토리 스페셜라이즈 터보 코튼 239g, 벨로플렉스 마스터 223g, 비토리아 코르사 G 플러스 같은 경우 257g으로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타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는 컨티넨탈은 당연히 독일에서, 피렐리는 프랑스, 슈바베 인도네시아 흥하 타이어, 스페셜라이즈는 타일랜드, 태국이죠. 벨로플렉스 이태리, 빅토리아 코르사 G 플러스 타일랜드, 태국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롤링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구름 저항, 그리고 펑처 레지스턴스, 펑크 저항 성능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타이어가 좀 구름성이 좋고, 그리고 펑크가 잘 안 나는지, 그리고 그립 테스트하고, 그립이 좋으면 당연히 핸들링 또한 좋죠. 얼마나 내가 긴급 상황에서 이렇게 회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들링 부분, 그리고 이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얼마나 노면의 진동을 흡수해 주는지, 편안함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가격, 그리고 간지, 그리고 쉽게 설치 가능한 점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타이어는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코튼이 가장 빠른 타이어입니다. 뭐가 가장 빠르냐면 설치가, 바로 타이어 장착하는 게, 저도 이제 방금 보여드렸듯이 터보 코튼 타이어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맨손으로도 그냥 슥슥슥 넣으면은 금방 꼽힙니다. 특히나 이런 오픈 튜블러 타이어들이 옆에 케이스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는 특성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뭐 타이어 비드가 케블라로 돼 있거나, 케블라가 아니라 좀 와이어로 돼 있거나 이런 애들은 좀 꼽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튜블러가 클린처보다 타이어 장착이 쉽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 비토리아 코르사, 이거 2.0 버전이 아니라 9버전이죠. 9버전인데 9버전 클린처 오픈 튜블러 비토리아 코르사도 굉장히 승차감이 최고로 좋았다. 피렐리 P0는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부드러운 퍼포먼스를 가져다주는 오픈 튜블러가 아니라 얜 클린처네요. 피렐리 P0는 클린처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튜블러급의
편안함과 부드러운 성능을 보여주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25mm 타이어로 나왔잖아요. 장착하니까 진짜 25mm가 되더라. 유일하게 사이즈가 맞는 애입니다. 네. 그리고 무게, 그리고 너비. 그러니까 너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5mm로 완벽했고, 무게도 얘네들이 제시했던 수치에 거의 근접하는 결과를 냈다. 좀 안 좋았던 애들. 자, 컨티넨탈 5000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컨티넨탈 GP 5000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무게가 25C 기준이 200g이라는데 저는 이 200g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측정했을 때 그란폰도 사이클링에서는 216g이 났다고 하고, 그리고 벨로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설치가 어렵다. 이게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튜블러가 클린처보다 타이어 장착이 쉬워야 되는데 얘는 좀 힘들더라. 얘는 클린처보다 힘들더라. 그렇고요. 그리고 자, 여기 5000 딱 박혀서 나오는 GP 5000 단단하다. 저도 좀 동감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GP 5000을 쓰고 있거든요. 5000을 쓰고 있는데 만장일치로 이 타이어가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타고 올라온다. 가장 불편한 타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타이어는 바로 비토리아 코르사 오픈 튜블러 25mm 타이어였습니다. 비토리아 코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했고 설치도 좀 편했고 비교적 펑크 방지 기능도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코르사 G 플러스는 물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퍼포먼스 쪽에서는 약 두 번째, 그러니까 편안함 첫 번째, 퍼포먼스 두 번째,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타이어로 꼽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벨로플렉스 마스터, 전 근데 벨로플렉스 마스터를 안 써봐가지고 마스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얘네들 말로는 벨로플렉스 마스터는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중에서 가격 자체는 29유로, 30유로죠? 30유로로 이렇게 가볍고 메이드 인 이태리라는 그 갬성을 가지고 있는 옆에 노란 띠가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리뷰는 비토리아 코르사 같은 경우에 이게 무게는 가장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가속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계속 굴러가려고 하는 구름성이 굉장히 좋았다. 또 그 충격 흡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옆쪽이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는 펑크 방지 기능이라든지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로플렉스 마스터의 경우에는 장착이 좀 어렵고, 여기 보면은 가장 싸고, 그리고 그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옆으로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로고를 보고 코너링을 내가 얼마큼 했는지를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 전체를 다 쓰면은 내가 엄청 눕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매뉴팩처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가장 근접하는, 가장 잘 무게나 너비가 확실하게 맞는 타이어다. 이태리형님들이 웬일로 정확한 수치 데이터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대신에 장착이 좀 어렵고, 근데 얼마 장착하고 됐다 한다고 오픈 튜블러 중에서 가장 딱딱했다고 합니다. 네. 승차감이 좀 떨어지고, 특히나 그 장착이 힘든데 펑크 저항 능력도, 펑크 방지 능력도 가장 나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최근에 가장 주가가 상승했죠. 컨티넨탈 그랑프리 5000. 최근에 바이시클 롤링 레지스턴스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 거의 그랑프리 5000 같은 경우가 거의 최상급의 구름장 성능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얘네들 이야기로는 그 얘네들이 제시한 수치보다 무겁고, 두 번째로는 그 타이어가 너무 딱딱하대요. 저도 좀 느끼는데 그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코튼 타다가 이거 타니까는 좀 잔진동이라든지 바람은 똑같이 넣었는데 이전보다 좀 더 딱딱한 느낌을 받습니다. 5000의 그립 같은 경우에 이제 4000 S2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좀 쓰면 미끄러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하는데, 4000 S2 같은 경우에도 구름장은 굉장히 낮았는데 좀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좀 확신을 갖게 하는 그립력을 가져다준다든지 이런 느낌은 저는 솔직히 잘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좀 딱딱하기도 하니까 코너링 같은 걸 할 때 부드럽게 붙어간다기보다 좀 그 위를 좀 아슬아슬하게 굴러가는 느낌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 얘네들도 비슷하게 좀 더 그립은 한 6개 타이어 중에 한 중간쯤 위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펑크 방지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운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란폰도용으로 테스트 타이어를 사용하기는 좋습니다. 그란폰도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긴 거리 동안 펑크가 안 나야 되니까 펑크 방지 기능이 우수하고, 그란폰도의 높은 산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가벼운 타이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무게가 실측 무게가 제원상과 좀 맞진 않고 불편하다, 타이어가 딱딱하더라. 그래서 구름장은 4.5, 그립은 3.5, 펑크 방지는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렐리 피제로, 자 짧게 가죠. 피렐리 피제로는 가벼워요. 209g, 가장 가벼운 타이어입니다. 클린처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코르사만큼 편함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펑크 방지 기능이 뛰어나긴 한데 문제는 구름장이 좀 높다. 구름장이 좀 높고, 그리고 이게 펑크 방지 기능은 좀 일반적인, 그리고 타이어가 시끄럽대요. 얘는 타이어가 좀 말이 많대. 그래서 그립은 별 4개, 구름장 별 2개, 펑크는 뭐 준수한 편, 장착은 정말 쉬움, 가성비 가격이 싸니까 괜찮네. 슈바베 프로1 독일 브랜드지만 태국에서 흥하 타이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펑크 방지 기능이 정말 좋고, 그리고 가격이 제일 비싸고, 이로 인해서 매일매일 출퇴근이나 이런 랜도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용으로는 최고의 옵션이다. 최대 30mm까지 나오고 구름장 자체는 엄청 낮게 나옵니다. 단지 정말 얘도 5000만큼이나 불편하고 장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게도 241g으로 좀 무거운 편이죠. 마지막으로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코튼입니다. 26C, 얘만 26C고요. 얘는 오픈 튜블러죠. 오픈 튜블러로 옆에 이렇게 돼 있고 타이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옆에 타이어가 일어나기도 한다. 얘 비쌉니다. 싸지 않죠. 국내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가격이 좀 싸진 않습니다. 직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대신에 장착이 엄청 편하고 그립력이 꽤나 괜찮습니다. 저도 좀 느꼈는데 그립력이 좀 괜찮은 대신에 이게 타이어 자체가 가운데는 슬릭 타이어고 옆으로 가면은 이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너링 할 때 이렇게 딱 꺾으면 좀 낚아채듯이 가는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부분도 코너링 린을 하게 되면은 턴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좀 숙련된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적합한 타이어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과 타이어, 뭐 옆에
케이스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러버 부분이 얇다 보니까는 타이어 펑크 방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립 최고고 구름 저항 능력은 별 3개 반, 평범한 수준. 펑크 방지 기능 별로 안 좋고, 마운팅 장착 편의성 굉장히 편하고, 밸류 오브 머니, 밸류 포 머니. 가성비는 뭐 가격이 좀 비싸서 나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비토리아 타이어가 최고고, 나머지는 커뮤팅 출퇴근용으로는 슈바베 프로 1이고, 5000 같은 경우에는 그란폰도에서 탈 때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튜블리스랑 비교하면 뭐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라텍스 튜브와 라이트 경량 튜브, 그리고 일반 튜브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일단 전체적인 휠 중량 자체는 이제 튜블리스하고 라텍스 튜브하고 비교했을 때 라텍스 튜브가 더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원 튜블리스라서 타이어 자체가 좀 무거워요. 슈바이베 원 튜블리스 무게가 344g으로 나오죠. 근데 그 그랑프리 5000 튜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측 무게가 300g으로 나오거든요. 튜블리스가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자체는. 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클린처나 오픈 튜블러 타이어 같은 경우에, 특히 오픈 튜블러 같은 경우에는 카본 클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타이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공기압 100 기준에서 일반적인 부티 튜브보다 튜블리스가 당연히 더 낮게 나오죠. 더 낮게 나오고, 부티 튜브에 근데 경량 튜브를 넣으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 라텍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1.7W 정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 클린처나 오픈 튜블러에 라텍스 튜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튜블리스와 라텍스가 21g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만약에 타이어를 5000 튜블리스로 하게 된다면 여기서 한 50g이 빠지기 때문에 튜블리스가 한 10g에서 5g 정도는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비토리아에서 전혀 타이어 협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랑프리 5000하고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올라운더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어는 몇 킬로 타고 갈아야 하나요? 타이어 다있는 인디케이터가 있는 타이어가 있고 없는 애들이 있어요. 비토리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앞에 트레드 라인이, 중앙 쪽 트레드 라인이 다 사라지고 이게 타이어가 얇아진 게 보이면은 갈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 타이어 다있는 게이지가 있어요. 홈이 파져 있거든요. 5000 튜블리스나 이런 애들, 그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이 구멍이 다 닳으면은 갈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이번 주는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7000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그리고 뭐 좀 일상 라이딩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토요일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